여러분, 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민지, 김승희라고 합니다. 오늘 힘들고 더우실 텐데 이렇게 먼 거리 와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걸음들이 헛된 걸음이 되지 않게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들을 열심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더워도 너무 더우시죠? 그래서 폭염시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운 여름에 농사일을 하시다가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름에 농사일을 하시다가 머리가 핑 돌며 쓰러질 뻔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오늘의 수업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폭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폭염의 종류와 그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실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폭염 건강 피해 예방 3대 건강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풀어볼 생각인데요. 퀴즈를 맞추시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것은 폭염의 정의와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폭염의 정의로는 통상 연일 33도 이상의 불볕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라고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이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즉, 두 개 모두 이틀 이상 지속되지만 폭염주의보보다 폭염경보의 온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폭염의 종류에 대해서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여기 33도씨가 있고 35도씨가 있으면 35도 이상일부터는 주의보가 발생하고 35도 이상인 경우에는 경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기상청은 국민들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를 발표합니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고열, 의식 저하,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충분히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은 주위 분들의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요? 다음으로 폭염 건강 피해 예방 3대 건강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십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스포츠 음료나 과일 주스 등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시원하게 지냅시다. 실내 온도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 및 양산 혹은 모자 등을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가 가장 더운 시간인데요. 이때 휴식하는 것이 열사병과 일사병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폭염에 따른 저희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다 같이 세 가지 따라서 읽어볼까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시다. 둘째, 시원하게 지냅시다. 셋째,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시다. 자, 다음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일사병과 열사병의 공통점으로는
더운 환경에서 작업, 운동 시에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게 되는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이렇게 불볕 더위에 농사일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면 몸에 열이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몸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사병은 우리가 흔히 나 더위 먹었어 할 때 그 일사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정확하게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사병은 일사병이 심해지는 상태를 말한 것으로 아까는 일사병이 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간 거였다면 열사병은 더 심한 거니까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사병과 열사병은 모두 더운 활동 속에서 작업이나 운동, 농사일을 하실 때 몸의 체온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신체 증상으로 일사병은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병이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병을 말합니다. 저희의 신체의 정상 온도는 36.5도씨로 그때의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서 저희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사병과 열사병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듯이 증상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사병이라는 것은 더위 먹은 정도의 수준인 것을 기억하시죠? 자, 일사병은 땀이 난다는 증상을 가지고 약간의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을 경험하지만 금방 회복된다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열사병의 경우에는 땀이 안 난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몸이 마구 떨리는 경련을 경험하다가 시간이 몇 분이 지나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의식장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방법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대한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와 외출 시 모두 폭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과 열을 피해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인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을 차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외출 중이시라면 시원한 집이나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경로당 등으로 옮기셔서 체온을 낮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원한 곳으로 몸을 옮기시거나 만약에 들어갈 공간이 없으시다면 땡볕이 아닌 그늘로 옮기셔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의 옷을 벗기거나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옷을 벗기는 이유는 단추를 꽉 쪼매고 있고 고무줄 같은 옷을 입게 되면은 체온이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의 온도가 더 올라갈 악영향이 있고요.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이유는 환자가 지금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인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편안하게 해주면 환자가 더 빠르게 나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고무줄 옷이나 벨트 같이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이는 옷들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셋째,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몸을 감싸 찬물을 부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열이 났을 때 찬물을 적신 수건을 이마에 대거나 겨드랑이에 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와 같은 원리인데요. 몸에 있는 열을 최대한 빨리 내려주기 위해서 젖은 수건을 이마나 혹은 여기 겨드랑이 다른 몸 부위를 적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옆에 있는 친구를 따라해볼까요? 이렇게 집에 수건 여러 장 있잖아요. 이 수건을 찬물에 이렇게 적셔서 물을 짜신 다음에 이렇게 긴 형태로 만드셔서 목을 감싸준다던가 아니면 겨드랑이를 닦아준다는 등 이렇게 몸에 열이 많이 나는 부위나 접히는 부위들을 찬물로 적셔진 수건으로 닦게 되면 몸의 체온이 내려가는데 한층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에 이런 수건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쉽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넷째, 정상 체온 범위인 38도 이하로 떨어지면 마른 옷을 입힙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열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 있는 땀이나 혹시 젖은 수건으로 몸을 댔다면 그것을 다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감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네, 다섯째, 의식이 돌아오면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하고요. 여섯 번째, 심장 쪽으로 팔 다리를 주물러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혹시 혼수 상태가 지속되거나 그런다면 뇌 손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따라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폭염 시에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일사병과 열사병은 폭염 시에 외출했을 때 신체 활동으로 인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원인 제공을 아예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 12시나 오후 4시까지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시나 4시 사이가 아니더라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을 때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시원한 집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포함된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두 성분 모두 저희의 신체 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가 알아서 정상적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떨어뜨리게 돼서 이 또한 신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커피, 콜라, 녹차, 캔커피, 초콜릿, 커피 우유, 커피와 빈과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여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술이나 막걸리 등 삼가해 주시면 열사병과 일사병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셋째, 어둡고 두꺼운 옷을 피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어둡고 두꺼운 옷의 경우에는 햇빛을 흡수하는 양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덥고 몸의 체온이 더욱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둡고 두꺼운 옷을 피합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무게가 가볍고 땀 배출이 쉽게 되는 소재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땀으로 혹시 더워서 젖어버렸다면 그 옷은 완전 건조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농촌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농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보고 앞으로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농사를 멈추고 휴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낮에는 햇빛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열사병과 일사병이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낮에는 농사를 멈추고 잠시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야외에서 하는 활동이나 시설하우스에서의 작업 등을 금지하시는 게 몸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우시기 때문에 몸이 땀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갈증이 굳이 나지 않으셔도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이나 혹시 몸이 허약하시거나 혹시 어디가 아프신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어르신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친척분들이 수시로 전화 등이나 방문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시고 냉장고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작업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너무나 어둡거나 두꺼운 옷은 안 되고 느슨한 옷을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와 같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적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폭염식 건강관리법에 대한 교육 잘 들으셨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바로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 발생했을 때 의식이 없더라도 119를 부르지 않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계속 대고 있는다. OX 뭘까요? 네, 노란색 옷 입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X 정답입니다. 이는 왜 틀렸냐면 찬물에 적신 수건을 대고 있는 것은 좋은 대처 방법이기는 하나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의식이 없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네, 야외 활동 시 모자를 쓰면 체온이 더 오를 수 있으므로 모자를 쓰지 않는다. OX 무엇일까요? 네, 거기 모자 쓰신 분? 네, 맞습니다. X지요. 더울 때는 모자나 아니면 선크림 등을 바르시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네,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폭염인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던 중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OX. 네, 거기 꽃무늬 몸빼바지 입으신 여성분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폭염인 날씨는 이미 일사병과 열사병의 위험 요인이죠. 저희가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몸을 옮기신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찬물을 마시면서 신체의 온도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교육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오늘 하루 저희의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폭염에 건강 문제 없이 농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